어느 날 한 철도 회사의 광고가 방영되자 당장 광고를 중단하라! 저주받은 광고다! 무슨 광고인데? 깨름직한 광고인가 보다. 지금부터 두 눈 뜨고 그 광고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 놀이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죠? 뭐 좋구만 왜? 이게 뭐가 문제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지금 본 광고에 아이들이 총 몇 명이 등장했나요? 다시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뭐야? 총 7명의 아이들이 광고에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광고엔 그 누구도 존재를 알 수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중간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게 제가 없던 애잖아. 제가 없던 애라고 아까 처음에 저 뒤에 만약 흰 뒤에 옷이네? 이거 머리 포니테일 없잖아. 맨 뒤에 남자애잖아. 즉 맨 뒤 남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아이는 초대받지 않은 출연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 몰랐던 애구나. 그렇습니다. 아, 뭐냐.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스태프들 말에 따르면 광고 촬영장에서 이 여자애를 봤던 사람도 캐스팅됐던 기록도 없다라는 건데요. 이러고 있는 애가 어딨어 세상에 광고에서. 그치. 없지. 자, 그래서 당시 홍콩 내에서 광고에 아기 귀신이 등장한다라며 크게 논란이 됐고요. 결국 광고 중단.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광고 관계자들이 원본 필름까지 불태웠다고 하는데 어머머머.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 귀신 때문에 광고에 나온 아이들이 죽었다라는 괴담까지 돌자 광고주인 철도회사에선 광고에 나온 아이들을 초청. 죽은 아이들도 없고 귀신은 없습니다 라고 해명까지 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는 홍콩 사람들 사이에선 편집 과정이 실수였을 뿐이다 라며 해프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자, 여름 특집 4탄 귀신이 산다 19 저 오 기자의 두 번째 1위 후보를 공개합니다. 미국 아이오와주 빌리스카에 위치한 한 저택. 2014년 11월 7일 30대 남성 로버트는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버트가 그만 흉기에 가슴을 찔려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요. 아 왜 또 강도예요? 무슨 일이야, 이게? 누가 찌른 거예요?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로버트는 방에 혼자 있었고요. 혼자 있었으면 뭐 자해한 겁니까 뭡니까? 자, 정황상 그렇게밖에 이해가 될 수 없는데 아무튼 불행 중 다행히도 로버트는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건에 대해 집주인 또 로버트와 동행했던 사람들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그가 자해한 건 빌리스카 저택 유령들의 소행입니다. 그 집은 저주받았다고요. 놀랍게도 쉬쉬하던 주변 사람들이 빌리스카 저택에 사는 유령들의 짓이라고 주장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뭔 일이야? 무슨 이 집이 그럼 뭐가 있긴 있는 거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끔찍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1912년 6월 이 집에서 일가족 포함 8명이 처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어떻게? 그런데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지지 않은 채 사건은 종결됐고요. 그 뒤로 피가 서린 빌리스카 저택이라는 오명과 함께 흉가로 전락한 겁니다. 그 이후 이곳에서 귀신을 목격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1994년경 새 집주인이 집을 보수해 아예 고스트 투어지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자, 실제로 로버트뿐만 아니라 이 집을 찾은 사람들은 뭔가 기묘한 일들을 겪었다는데요. 그리고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요. 아이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아이 귀신을 목격했다는 것. 심지어 한 방문객이 찍은 사진에는 어린아이로 보이는 형체가 포착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그럼 이 집에서 살해당했다는 그 아이들일 하하. 수 있겠네요, 그죠? 자기가 죽은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소름 돋는 건요.
2014년 로버트가 이 빌리스카 저택을 찾았을 때 자상을 입은 시각이 12시 45분경. 그런데 과거 이 집에서 도끼 살인 사건이 일어난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빌리스카 저택에서 흉흉한 일이 자주 일어나자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는 한 고스트 헌터 팀에서 심령 측정 장비로 집을 조사해봤는데요. 절규가 느껴지죠. 원래 저런 소리가 안 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들이 들었다는 이 비명 소리, 또 아이의 목소리 등 빌리스카 유령들의 흔적이 포착된 겁니다. 아니 이 집에 이런 사연이 있다는 걸 알고 들으면 마치 그 피해자들이 하는 말 같아요. 절규네, 절규. 절규. 그래서 당시 이 저택을 조사한 고스트 헌터 팀은 우리가 조사한 곳 중 가장 무서운 곳이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해야 갈 수 있는 그곳. 과연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름 특집 6탄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모모에서 온 소년. 1996년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보리스카는 정말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어떤 고통을 느껴도 절대 울지 않았고요. 8개월 때부터는 옹알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할 줄 알았다고 합니다. 아니, 아기가 배고프면 울고, 우리가 모든 의사 표현은 우는 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대신에 그냥 말부터 내뱉었다고? 그렇죠. 울지 배고프니까. 않고 배고파 이랬다니. 그러니까 그게 더 소름인데. 물 줘. 배고파. 기저귀. 애기가.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스카가 3살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엔요. 아니, 보리스카, 너 지금 뭘 읽고 있는 거야? 보리스카가 우주 관련 서적을 읽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읽었답니다. 그러더니 태양계 행성의 이름뿐 아니라 위성과 은하들의 이름까지 줄줄이 읊었다는데요. 3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말이죠. 아니 이건 영재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에이, 같아.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주에 관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3살이잖아요. 그리고 또 언젠가부터는 외계어 같은 정체불명의 언어를 중얼거리더니 부모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성에서 왔어요. 보리스카의 말에 의하면요, 자신은 화성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었고 이후에 이 지구에서 환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보리스카는 자신이 살던 화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했는데요. Ну, были похожи. Там, How were they different? ну, они были больше, выше, Да. сильнее. Did you use energy? Вы использовали? Плазменные батареи, Plasma. ионовые батареи. 저걸 아이가 지어낸다는 거는 조금 믿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만약에 우리 나이가 했으면 당연히 뻥이죠. 우리 나이였으면 거의 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없겠죠.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저에게 한다는 거는 보리스카는 지구에서 일어날 큰 사건들도 예언했는데요. 2008년 지구에 큰 재앙이 닥칠 거예요. 무려 6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중국의 쓰촨성 대지진이 2008년 5월에 일어났었고요. 오 맞아. 난리 났잖아요 저 때. 진도가 엄청 셌죠. 맞아요. 그래서 일각에선 보리스카가 재앙을 예언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보리스카는 2011년도에도 큰 재난이 발생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2011년은 근처에 그 후쿠시마 그렇죠. 동일본 대지진. 대지진. 네. 아시아 쪽을 많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2011년에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요. 지진을 많이 이어나요. 뉴질랜드를 비롯해 일명 불의골이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선대에서 잇따라 대지진이 발생했었죠. 이 모든 걸 보리스카가 예언했고요. 일치했습니다. 이 화성소년 보리스카. 그런데 정말 미스터리한 건요. 네. 언젠가부터 보리스카가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다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이를 두고 사람들은 러시아 비밀첩보 기관이 보리스카를 감금했다. 원래 고향인 화성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 수많은 추측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화성인에서 지구인으로 환생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지난 생까지 모두 기억하는 보리스카. 정말 환생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8위 공개합니다.
2018년 영국의 시골 노스 데번에서 3살 배기 딸 로잘린을 키우던 엄마 레베카. 그런데 어느 날 엄마 레베카는 딸 로잘린으로부터 아주 이상하고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친구가 생겼어요. 알렉스랑 틸리예요. 우린 같이 살아요. 근데 알렉스랑 틸리는 죽었대요. 가족들도 다요. 이 말을 듣고 엄마는 의아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지? 아니 그럴 만도 한 게 뭐 다 죽었는데 어떻게 친구가 돼요? 죽는 게 뭔지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것 같은. 저 나이는 그럴 수 있지. 그죠? 어디서 그런 얘기 듣지? 누구한테 뭐 들은 건가? 자, 처음엔 엄마 레베카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틸리, 나랑 인형놀이 할까? 알렉스가 아빠해. 로살리는 종종 정말 친구들이 곁에 있는 것 마냥 대화를 하며 놀았는데요. 엄마는 정말 이 집에 유령이 있는 걸까 싶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 딸 로잘린이 18개월 때 집 지하를 가리키며 하얀 양이 있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살던 집이 예전에 양을 키우던 농가 터에 지어진 거였다고 합니다. 아우, 무서워. 근데 그 당시에는 엄마는 뭐 우연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딸아이의 말이 우연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엄마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하고 확인을 좀 해보기 위해 과거 이 지역의 인구조사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이 집에 알렉산더, 그리고 마틸다라는 여성도 거주했던 게 맞습니다. 지금 레베카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놀랍게도 1861년에 알렉산더 터너라는 소년이 살았고요. 1891년에는 마틸다라는 여성이 거주했던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딸 로잘린이 말한 집에 같이 산다는 세 친구들이 약 150년 전에 이 집에 살았던 죽은 사람들, 즉 영혼이라는 게 확인된 셈이죠. 자, 그러니까 각자 다른 시대에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살던 집에서 산 사람과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렇죠. 어쩌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도 무언가 혹은 누군가 공존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곳이 궁금하다. 사후세계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천국에 다녀온 소년. 2003년 미국,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돌아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엄마, 나한테 누나가 또 있어요. 누나는 지금도 있잖아. 아니요, 누나는 한 명 더 있었어요. 천국에서 만난 그 누나가 얘기해줬어요. 대체 이 소년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2003년 3월, 당시 4살이었던 소년 콜트는 급성 충수염으로 의식불명에 빠져 응급실로 이송. 대수술을 2번이나 받았을 정도로 아주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3분간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됐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콜트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술이 끝난 뒤 콜트는 엄마, 아빠, 나 천국에 다녀왔어요. 가족에게 자꾸만 천국 얘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아들 콜튼의 의식이 뚜렷하지 않다고 여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런데 천국에서 누나도 보고 왔는걸요? 콜튼이 천국에서 누나를 만나고 왔다는 말에 콜튼의 부모는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콜튼이 태어나기 전인 1998년 안타깝게도 콜튼의 엄마가 임신 초기에 유산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콜튼의 부모는 이 이야기를 콜튼에게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야, 그럼 유산된 아이가 천국에 있었고 걔를 만나고 온 거야? 콜튼에 따르면 자신과 똑 닮은 누나가 천국에서 콜튼을 보자마자 달려와 포근히 안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4살 꼬마가 지어낸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아빠, 천국에서 팝 할아버지도 만났어요.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콜튼은 증조부, 팝 할아버지까지 천국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분은 콜튼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돌아가신 분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놀라서 콜튼의 아빠는 콜튼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팝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이 할아버지 아니에요. 천국에는 나이 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콜튼의 아빠는 다시 팝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콜튼은 천국에서 본 팝 할아버지가 맞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소름이다. 뭐야?
자, 이후에 천국에서 죽은 가족들이 만난 소년, 콜튼의 천국 경험담은 대대적으로 이슈가 돼서요. 2010년 Heaven is for Real이라는 책으로 발행돼 미국에서 무려 175주간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영화로까지 개봉돼 전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